어, 전주 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제가, 이 책을 다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좀 잠깐 소개할게요. 지금 이 페이지 나오는 책들은, 침뜸 공부할 때 기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의대나 한의대에서도 침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공부할 때는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책이 엄청 두꺼워요, 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황제 내경부터 시작해서 고대 경전에서 시작된 이론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다 읽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요약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대한 거 책이 있는데, 이 책들, The Lives of a Cell, 이 책이 참 중요한데,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적이나 누구나 세포 이 두 책은 되게 쉽습니다. 세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은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후성유전학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 후성 유전학은 좀 지금 읽기엔 너무 어려워요. 나중에 읽으시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는 이게 최신 음, 과학, 의학과 생물학을 바꾸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으시면 좋겠고 나중에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은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세이고는 너무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두껍기도 하지만 좀 어려워요. 나중에 우리 공부 다 끝나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겠고 대신에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이것도 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음, 우리 의식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은 원래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일마다이로 촬영해가지고 이제 분석해 놓은 건데 이게 종교책이 아니고 뇌과학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은 우리의 의식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중에 특히 이 책이 의식의 이 책이 왜 거꾸로 돼 있지?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폐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던 분인데 평생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그런 것,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어, 써놨는데 아주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개 다, 이 세 권 다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환각. 이 세 책은 지금 읽어보셔도 좋은데, 어, 음, 네, 우리 의식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다마지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느끼고 아는 존재. 우리 의식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발생학을 알아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언젠가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암에 대한 책은 암의 생물학, 이것이 교과서예요. 굉장히 두껍고, 내용은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또, 암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은, 공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혹시 암을 치료하는 단계에 되면은 그때 따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포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지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암의 본질, 음, 어떤, 어떤 난치병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이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차원에서 생각하면 답을 못 얻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강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강영, 이 두 분. 이강영 교수님이 쓴 이 두 책, 이게 원자를 이해하는데 원자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 책을 읽으면 원자를 어느 정도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읽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우리 공부 끝나고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읽으실 땐 반드시 최초의 3분,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게 완성된 이론은 아니죠. 우주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은 나중에 읽으시고,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칼 세이건, 유명하죠. 이분 책은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 쉽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책은 지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크리스퍼가 온다. 이거 최신 의학입니다. 가장 최신 의학. 이 책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퍼가 온다. 이 책은 이분이 이제 어, 제니프 다우드나 이분이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 크리스퍼 카스9 기술로 사실은 지금 새로운 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희망이 생겨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 아니구나. 우리도 잘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신 의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사정, 과정, 뒷배경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이볼루셔너리 디벨롭먼트하고 진화생물학, 이건 나중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신 그 의학, 가장 최신 의학의 한 분야가 노화 치료법입니다. 노화. 그 중에서 노화생물학은 나중에 읽으시고 노화의 종말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아직 이런 과학적인 발견이 많이 적용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노화의 종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자의학, 제가 공부하는 건 이제 큰 틀로 보면 양자의학에 속하는데, 양자의학을 이제 처음에 저에게 양자의학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강길전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하나 내셨는데,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 이 새롭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음, 네, 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자의학 세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에너지 메디신, 에너지 의학,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신, 그러니까 약초, 약, 그 다음에 마인드 메디신, 마인드, 정신의학. 그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통합한 그런 의학이라는 차원에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홍미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거죠?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네,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진아 선생님이었었어요. 이진아 선생님이었습니까? 네, 네. 저는 유홍미 선생님 워낙 책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목소리를 제가 네. 네. 음, 네, 나중에 연길대 학당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런 책들 다 갖다 놓고 돌려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들도 나중에 연길대 학당 생기면 다 갖다 드릴게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처음에는 막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하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알면서 이 의사들 이거 모르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다른 사람들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뭔가 아무튼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예, 오늘은 세포의식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13페이지. 네. 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제가 위치에서 올릴 때 파일 크기가 너무 큰 거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한 세 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올려보고 안 되면은 제가 한 분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영상.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정자의 원래 세포 모습입니다. 정자의.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분열을 해가지고
감수 분열을 하잖아요. 감수 분열을 해서 처음에 꼬리를 예, 내요. 꼬리를. 얘가 어떻게 꼬리를 낼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꼬리를 낸 다음에는 앞에가 뾰족해지고 이게 세포질이 뒤로 내려오면서 이게 뭘 감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 왜 에너지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를 감았겠어요?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꼬리를 내고 꼬리를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미토콘드리아 전부 이쪽으로 빼요. 전부를 이리 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발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는 첨체, 앞에는 이제 나중에 난자를 뚫고 들어갈 화학물질을 담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요.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제 마이크로미터와 나노미터를 항상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미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0만 분의 1미터고 그걸 밀리미터로 따지면은 1미터가 1000밀리미터잖아요. 0 3개를 빼면은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예요. 1000분의 1 밀리미터. 그러면은 1 마이크로미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1mm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 1mm를 1000개로 나눈 거예요. 얼마나 작은지 1mm를 1000개로 나눈다.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한참 묵상을 하고.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미터인데 1000분의 1mm다. 그게 이걸 1000개로 잘랐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이 정자세포는 5 마이크로미터예요. 5. 1000분의 5 밀리미터.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맨 앞에 이게 첨치가 있어요. 첨치가. 여기에 이제 그 말하자면은 어떤 화학 물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중에 난자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담고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는데 몸통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세포가 이렇게 변해요. 세포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앞에 첨체에 어떤 화학 물질을 담고 핵은 앞에만 있고 핵만 있고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 쫙 빠져가지고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단 한 가지. 어떻게든지 어딘가로 가가지고 거기 뚫고 들어가서 이 핵을 전달하겠다 이거예요. 이 핵을 전달하겠다. 이 핵은 뭐냐 하면은 DNA. 염색체. DNA. 이거예요. 이 속에는 DNA 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일반 세포 모양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2번 감수 분열을 해요. 2번 감수 분열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우선 DNA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걸 감수 분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날씬하게, 그러니까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아주 날렵한 모양으로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그 몸통 중간에 막 감아가지고 꼬리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변신을 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정자가 나와가지고 수억 마리가 나와서 서로 경쟁해가지고 경쟁해서 한 마리만 난자와 만난다. 이렇게 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정자가 대략 한 3억에서 5억 마리가 나와요. 한 번에. 그 3억에서 5억 마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그 중에서 200마리가 선발이 돼요. 200마리는 정자, 그러니까 3억 내지 5, 3억이라고 쳐봐요. 뭐 2억에서 5억 그렇게도 얘기하면 되게 3억. 3억 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200개만 선발을 해요. 200마리만. 그러면은 난자에 도달하기로 결정된 200마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 마리예요? 3억에서 2억 9,900 2억 9,800마리죠. 2억 9,800마리. 2억 9,800마리는 다른 역할을 하기로 이미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200마리가 난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고 있는 것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봉쇄를 해서 다른 것들이 침범 못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마리의 정자는 모양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막 달라요. 어떤 거는 머리가 2개가 있고 어떤 건 꼬리가 2개가 있고 꼬리가 긴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억 마리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갈 때에 그 역할을 나눈다. 이게 믿기어지세요? 잘 안 믿기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정자 하나만 난자를 만나야 돼. 그것을 가미가제 이론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난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흙망울이 터집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수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임신의 첫 출발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소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난자가 쉽게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정자가 들어오면은 정자 핵이 들어오는 거죠. 핵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난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거 살펴봅니다. 이놈 결혼을 할까 말까 살펴보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어떤 물질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탁 대답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정자의 크기는 얼마냐 하면은 1005 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분의 5mm죠. 1000분의 5mm면은 0.005mm예요. 근데 이 정자가 가야 되는 거리는 얼마냐면 18cm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연길에서 심양을 가는데 연길에서 심양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크기로 본다면은 걸어서 가는데 강도 있고 숲도 있고 막 길이 험하고 중간에 막 군인들 있고 경찰 있고 막 잡아들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길에서 3억 명이 출발해가지고 3억 명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 야 우리 심양까지 200명을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고 싸우고 방패막이가 되고 그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세포인데 사람도 아니고 0.005mm 세포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냐. 이 생각, 이 의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사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명백해요. 세포는 의식이 뚜렷해요. 그리고 굉장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엄청 똑똑해요. 엄청 총민, 건총민, 타이총민, 끈총민.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니 0.005mm인데 어떻게 이렇게 총명하냐?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께서 보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억 마리가 출발한다. 출발할 때 작전 회의한다. 그래서 200명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영길에서 심양까지 그 험한 길을, 그 험한 길을. 이 자국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험해요. 면역세포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0.005mm가 얼마나 작아요. 이 작은 것들이 그 깊은 골짜기 산을 타고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마치 연길에서 심양을 가는데 주소도 몰라. 주소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죠? 난자는 0.2mm거든요. 그러니까 연길에서 심양을 가는데 주소도 몰라. 어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는 거죠. 정자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는 걸까요? 난자가 이끌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난자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신경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혈관도 있고 또 세포들이 쫙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서로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정자하고 난자는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남이거든요. 세포 차원에서 본다면은 완전히 남남인데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응?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을까요? 그 먼 거리를. 연결하고 심양까지 전화도 없어. 휴대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느냐. 그죠? 예. 그런 의문을 갖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정자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변신을 한다. 그 변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그 험난한 길을 협력해서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난자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난자. Television before, you're about to see what ovulation looks like. We're inside one of the fallopian tubes, heading towards the ovary, and at the end of the tube, there it is. That huge white moon is her ovary. Inside it is an egg about to be released. Suddenly, the surface of the ovary breaks, revealing a red wound. It looks enormous, but it's actually only a couple of millimeters across. The end of the fallopian tube rubs against it in time with the woman's pulse. Then, at the bottom of the wound, a tiny hole appears, and hidden within is the egg. A strand of sticky, almost see-through cells is pulled away by the rubbing fallopian tubes. They're nurse cells, up to 5 million of them, ready to feed and nurture the egg. The egg itself is deep within them. This is ovulation. It will happen just 400 times in a woman's life. It is the beginning of the possibility of new life. As the egg is pulled from the ovary into the fallopian tube, the race to pregnancy has begun. Inside the folds of the fallopian tube, the egg and its sticky entourage are squeezed along. But time is already running out. The egg has perhaps just 24 hours to be fertilized. After that, it'll die. And to be fertilized, it needs to meet a vital ingredient: sperm. 난자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자궁이 있으면은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그 끝에 난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나팔관 끝에서 난자를 이렇게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서 이 흠집을 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나 좀 이상하죠? 그냥 난자가 관을 통해서 툭 이렇게 나와야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난자가 여기 있으면은 자궁에서 나온 나팔관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긁어가지고 거기서 상처를 내갖고 아까 봤죠? 빨간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져요. 그 느낌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요. 500만 명. 이건 너스 세포라고 되어 있죠. 난구 세포예요. 500만 개의 난구 세포를 데리고 나와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500만 개의 난구 세포, 너스 세포가 난구 세포예요. 그리고 여기는 10만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이 아니고 20만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예요. 이 난자 하나 안에. 어떤 의미냐면은 난구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영양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내지는 한 천여 개 이렇게 있어요. 수백 개 또는 천 개 단위로 있어요. 그런데 난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준비해 갖고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중에 수정란이 되었을 때 정자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자궁벽에가 착상하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준비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성이에요. 이게 음의 에너지예요. 정자는 그냥 돌파하는 게 주목적이고 돌파해서 어딘가에 도달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나가죠. 그러면은 집에서 부인이 뭐라 그래요? 먹고 살 걸 생각해라. 애들 학교 다닐 걸 생각해야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지, 뭐, 주거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남자는, 그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막 앞으로 달려나가죠. 정자가 또 그런 식이에요. 난자는 먹고 살 걸 생각해요. 왜 그러냐? 혼자 이제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정자를 만나야 돼요. 24시간 이내에 만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를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 완전한 세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정자는, 염색체가 반쪽이에요. DNA가 절반만 있어요. 30억 개. 난자는 32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억 개가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30억 개, 30억 개가 반쪽짜리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세포가 되었을 때, 혈관이 있나? 무슨 뭐 신경이 있나?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독자예요, 혼자. 혼자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들어가서, 엄마 자궁벽에 들어가서 착상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안 그러면 다 죽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네 개, 여덟 개 되고, 쫙 식구는 늘어나는데,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난자는 뭐 하냐면은, 나오기 전에 이미 500만 개의 난구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나와요. 그래서 난자는 크기가 20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 미터니까 1000분의 1 밀리미터죠. 그럼 1000분의 200 밀리미터예요. 그럼 크기가 0.2 밀리미터, 0.2 밀리미터. 정자는 0.005mm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건데, 난자는 비교적 굉장히 큰데, 왜 크냐? 에너지를 가득 담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결해서 심장까지 가는데, 난자는 머리에 이고, 막 어깨에 메고, 허리에 차고, 막 쌀 잔뜩 갖고 가는 거예요. 쌀 잔뜩. 주변에 그래서 식구들, 도우미들 쫙 풀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쌀을 잔뜩, 그래서 심양까지, 나중에 이제 자궁벽에 도달할 때까지 온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는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누가 시켰어요? 누가? 난자 보고 너 이거 다 준비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큰일 난다. 최소한 7일 동안은, 최소한 1일 동안은 먹고 살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가 있다. 이건 누가 시켰습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거죠.
이제 오늘 답을 얻을 게 그겁니다. 답을 얻을 게 뭐냐면은, 세포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음, 음. 오늘 꼭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래요. 우선, 이게 이제 정자와 난자의 크기입니다. 3억 개로 출발해서 200개가 여기 모여요. 200개가 모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뚫고 들어갑니다. 이 바깥에 있는 투명대가 이건데 이게 난구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난자를 보호하는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이 꼬리는 툭 잘려서 들어가요. 꼬리가 잘려서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안 들어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난자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0만 개. 정자에게는 겨우 수백 개, 한 1000개 정도. 근데 그게 전부 다 꼬리에 감겨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핵이 들어가, 핵이. 그러니까 꼬리가 이만큼 잘려요. 꼬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미토콘드리아가 한 몇십 개 정도, 한 4, 50개 정도만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 중에서 핵은 온전히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반반씩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소멸이 되고 엄마의 미토콘드리아만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내 몸에게 온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문제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봐요. 난자가 나와서 정자를 기다리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0.005mm가 18cm를 와야 되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너무 험난해. 말도 할 수 없이 험난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얘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0.005mm가 난자가 저기 나팔관 그 끝에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두 세포들 사이에는 신호가 있어야 된다. 어떤 신호가 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호가 전달이 될까?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세포가 어떤 의식이 있다, 어떤 지능이 있다. 이것이 치료의 대법이에요. 치료의 대법. 세포가 그냥 벌레나 무슨 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 난자와 정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호를 주고받는데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신경망 다 연결되어 있죠. 통신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호를 주고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을 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다.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까? 그 자기 목적, 나는 뭘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 소명이 무엇이야? 하는 것을 세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이 신호 문제예요. 신호. 암이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EGFR 문제예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상피세포 성장 인자. 갑자기 세포 성장을 성장하라는 신호가 50배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50배가.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종양이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부분이 갑자기 꽉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줄기세포가 형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종양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부 신호의 문제.
이 신호를 생각할 때 항상, 세포는 각자의 의식이 있다. 그 의식이 그냥 대충, 대충 그런 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총명한 의식을 있다. 그래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난소와 자궁벽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딱 들어가서 수정란이 됐어요. 세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가서 자궁벽에 착상을 하려면은 자궁벽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두꺼워야 돼요. 자궁벽이 평소보다 훨씬 두꺼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궁벽을 두껍게 하는 거는 뭐예요? 자궁벽이, 월경통이 처음은 자궁벽이 지나치게 두꺼워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조절하는 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만들어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 수정이 되면은 난소한테 바로 연락을 해요. 난소한테 연락하고, 우리 수정란이 됐어. 우리 결혼했어. 이제 자궁배가 착상해야 되니까 네가 에스트로겐 계속 만들어갖고,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이걸 계속 만들어갖고 자궁벽이 두껍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줘 하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세포는 조그만 놈이, 한번 생각해봐요. 난자는 0.2mm라 그랬죠. 이 조그만 놈이 연결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난소한테다가 신호를 보내. 어떻게 보내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놀라시지? 음, 그래요. 그래서,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준비를 할까? 변화를 할까? 세포는 변화하는 존재예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해요. 그것을 분화라고 해요.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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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differentiation. 분화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암세포를 끝까지 분화시키면 나아요. 분화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모양의 세포예요. 그런데 그 세포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고 최종적으로 얘가 간이 되고 피부가 되고 위가 되고 심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분화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분화가 안 되면은 역분화가 되거나 중간에 분화가 중지되면은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를 하는 능력이 있다. 의식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정자와 난자처럼, 아니, 정자와 난자보다 훨씬 더 고도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좌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6개월 후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세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자꾸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실감이 전혀 안 나실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의식, 다시 말해서 내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뇌까지 공부해야만 이 의식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 의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잖아요. 분화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게 DNA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DNA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거 하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게놈 프로젝트 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들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제 사람의 DNA를 분석하고 그 기능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는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몰랐다는 거야, 알지?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알게 됐죠.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결국은 어디서 치료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DNA로 가야 돼요. 세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DNA, RNA,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육 할 때 영과 혼 그 문제도 결국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포 하나가 100조 개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회 되면 그 원자의 세계도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양이 얼마만한가, 세포 하나가 사람 몸이 되는 거예요. 재료만 계속 공급되어지면, 에너지만 계속 공급되어지면 세포 하나가 우리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몸 전체가 갖고 있는 DNA, 염색체를 한 줄로 쫙 연결하면은, 내 몸 하나에 있는 DNA, 모든 세포에 있는 DNA 한 줄로 쫙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왕복하는, 아니, 그걸 계산해낸 사람도 정말 희한하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지혜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충분하고도 충분해요.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려면은, 예, 그만큼, 하나의 세포만큼 뭔가가 있어야 되죠. 세포가 이렇게 2개가 되는 것을 분열이라고 해요. 2배가 되는 과정을 분열이라고 하고, 2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증식이라고 해요. 증식. 그 증식이 되려면 그만한, 세포가 하나가 갖고 있는 그만한 재료가 다시 있어야만 이게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에너지와 재료는 어떻게 공급받는가? 처음에는 난자가 혼자 다 준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벽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의식을 교환하는가? 자기 생각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 몸이 되어지는 거고, 몸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교환하는 것을 세포 신호라고 해요. 세포 신호. 세포 신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뭐냐? 세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포는 인간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몸이 뭔가 부족해. 그게 이제 서양의학의 관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동양의학은 내 몸은 완벽해. 부족함이 전혀 없어.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칠 만큼 충분해. 충분한 지혜, 총명한 의식, 이런 것이 있고 에너지도 충분해. 다만 그것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될 뿐이야. 그런 원리, 그런 생명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전인치유.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알 수가 없네. 놀라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까지는 공부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추석 연휴니까 28, 29 쉬고 추석 연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는 길로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일까지 공부하는데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로 미룰게요. 불편한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